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consistency입니다. 모델이 일관성이 너무 떨어져요.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뭐 clarity나 context 요런 것들 다 연계된 문제들이죠. 하나만 단독으로 떨어뜨릴 수가 없고 다 연결된 문제라서 이 consistency를 위해서 제가 요즘에 LLM 메모리가 대세죠. 어떻게 하면 메모리를 뭐 물리적으로 혹은 프롬프트 단에서 증폭시킬 건가라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질 거고 프롬프트 리유즈라는 컨셉이 있습니다. 아니 LLM 비용이 너무 비싼데 프롬프트 캐싱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작년 말에 클로드에서 캐싱이라는 컨셉이 나오면서 리사이클을 하자라는 컨셉이 나왔었죠. 그거를 위해서 제가 했던 턴 청킹, 턴을 자르는 것들 이거를 하려면 선제 조건이 턴을 잘라야 되는데 다소 개발자들의 방법과 다른 방법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멀티 에이전트 요즘에 많이 또 에이전트의 시대가 왔다라고 하면서 키워드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AI 어시스턴트에서 멀티 에이전트로 바뀌었는데 요것들을 서비스로 풀어낸 프롬프트 플래닝이라는 컨셉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프롬프트 플래닝을 통해서 해결해 본 사례를 말씀드리게요. 관심 있으세요? 네. 대답해 주신 분들은 제가 발표 끝나고 내려가서 다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선 요건 다소 개발적인 이제부터 좀 약간 엔지니어링 같은 얘기를 계속 할 건데요. 턴 청킹을요. 일반 엔지니어분들은 100 토큰 단위로 쪼개자. 특히 레그 하시는 분들 문서 받아서 파싱하고 그거 몇 단위로 쪼갤 것인가 했을 때 토큰 단위로 주로 쪼개시죠. 근데 저는 싱글 턴하고 멀티 턴의 컨셉으로 쪼갭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 보시면 대화이기 때문에요. 대화라고 말씀드리잖아요. LLM은 대화형 LLM인데 대화의 플로우가 지금 싱글 턴이 있고 멀티 턴이 있고 대화형 챗 보시면 더 멀티 턴일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전에 맥락을 보충하고 컨시스턴시를 올리려면 얘는 텐션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이 대화 맥락을 어떻게 유지시킬까 했던 한 방법이 맥락을 넣어주기 위해서 혹은 프롬프트를 다시 사용을 하기 위해서 턴 바이 턴으로 잘라야겠다. 싱글 턴과 멀티 턴 기준으로 해야겠다 하여 썼던 그 프롬프트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처리를 하면 놀랍게도 데이터 엔지니어 분이 제 거 이 프롬프트를 쓰시고 정확도가 98%가 나오거든요. 요거에 관한 거는 오늘 하루 종일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괜찮아요. 턴 청킹 방법. 그 이유는 멀티턴도 어떻게 멀티턴을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토픽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뭐 챗봇이 LLM이 기억해야 되는 정보를 그 컨텍스트 안에서 손실하지 않고 처리해서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장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토큰 단위로 그냥 잘라버리면 LLM이 기억해야 되는 정보가 잘려진 토큰에 있으면 그건 불상사잖아요. 그럼 LLM 성능이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토픽 중심의 턴 개념으로 자른다라고 했을 때 맥락이 조금 더 유지가 되고 일관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는 수도 프롬프팅을 좀 자주 하는 편이라 수도 프롬프팅을 통해서 처리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직접 이제 코드를 써서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정말 많은 정량화 처리를 할 때 프롬프트를 테스트를 좀 할 때요. 결과를 어떤 질문을 넣고 답변을 넣고 요거를 턴 바이 턴으로 자를 때 방금처럼 쭉 보셨던 걸로 하고 있는데 이랬을 때 어떤 거를 다시 살리지 않아도 되는지 어떤 거는 가변값인지도 정확하게 처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려진 턴으로 뭐를 하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메모리 매니지먼트를 위해서 쓰고 있죠. 그리고 프롬 이발리에이션도 해요. LLM이 어떤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잘했는지 그 턴 바이 턴으로 프롬프트 이발리에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컨시스턴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프롬프트 플래닝이라는 걸 할 건데요. 멀티 에이전트 다들 만들고 계신가요? 근데 이제는 안 들리는 내가 들리네요, 귀에.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 그런가 봐요. 멀티 에이전트인데 멀티 에이전트에서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이 장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LLM orchestration. LLM을 하나만 쓸 거냐, 여러 가지를 쓸 거냐, 어떻게 orchestration,
연주하듯이 조화롭게 만들 것이냐. 중요한 키워드는 또 프롬프트, 그리고 에이전트, 메모리, 툴이죠. 우리 얼마 전에 MCP가 나오면서 이 툴 관련해서 오픈 소스로 풀린 프로토콜이 또 굉장히 또 개발자 사이드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멀티 에이전트도 잘 만들려면 프롬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멀티 에이전트라는 건 에이전트가 여러 개를 붙였다라는 거잖아요. 에이전트 하나, 어떤 상위의 하나가 하위를 구성하는 하나가 되는 건데, 그 하위에 있는 에이전트는 다 프롬프트에 의해서 매니지가 되고 있고, 매니지먼이 되고 있고, 그래서 필요한 툴을 불러다가 붙여서 내가 만약에 데이터 분석을 하고 싶다, 그래서 시각화까지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모든 걸 오토노머스 LLM을 만든다라는 컨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토노머스라는 그런 컨셉이요, 자동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자동화는 100%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화를 하게 하려면 왜 어떤 문제를 푸는 방식이 귀납적인 방식이 있고 연역적인 방식이 있을 건데 에이전트만큼은요, 탑2 발음하고 발음2 업에서 밑바닥부터 잘 깔아야 위에서 봤을 때 겉만 하는 기능이 아니라 진짜 세밀하게 쫌쫌하게 채워진 그런 기능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경험을 이 사례를 통해서 했는데요. 제가 만든 에이전트의 플래닝을 가져와 봤어요. 여기서 플래닝이란 이런 것들 각각의 작은 에이전트를 어떤 기능을 하게 할 건지를 프롬프트로 플래닝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총 4개의 에이전트를 가져왔고요. 첫 번째 에이전트는 sorting이에요. 그래서 어떤 에이전트를 쓰게 할 것인지 관리 감독하는 TO, 그 의사결정하는 애를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 뭐하는 에이전트냐면 데이터 분석하는 에이전트입니다. CPA 그 세무사 사무실에 개발해서 납품을 했던 그런 프롬프트 사례인데, 두 번째는 데이터 전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전처리를 했을 때도 다양하게 하위에 종속된 일을 꾸릴 수가 있어요. 데이터 클리닝을 할 건지, 아니면 데이터를 합칠 건지, 아니면 데이터를 뭐 다시 조작이 아니라 트랜스폼 할 건지를 결정할 수가 있죠. 그 다음 단계의 에이전트는 비주얼라이제이션입니다. 이 단계에서 3번하고 4번 순서가 바뀌었네요. 일단 에이전트 3이 데이터를 분석해야죠. 전처리를 했으니까. 그럼 분석하는 방식에도 뭐 스태티스컬하게 통계학적으로 분석을 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상관관계를 볼 것인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애널리시스 방법이 있고, 네 번째 에이전트는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그렇게 해서 1번, 2번, 3번 단계에서의 파인딩즈를 데이터로 보여주는 것까지를 요 프롬프트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프롬프트가 정말 길어요. 지금 개수만 세더라도 9개, 10개잖아요. 근데 프롬프트가 진짜 길고요. 지금 보시는 게 다 프롬프트를 제가 생략해 온 건데 프롬프트가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요거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엔지니어링을 해가지고 비용을 절감하느냐, 이런 것들이 정말 묘미가 있는 자연어를 만지는 그런 과정이 재밌고요. 블랭크 페이지를 채워가는 느낌이잖아요, 지금 보시는 프롬프트가. 그래서 각각의 프롬프트, 각각의 에이전트를 시스템 프롬프트로 명명하고 너는 뭐를 해야 되는지를 태스크에 대한 데스크립션을 했습니다. 다음, 이번엔 툴 콜링을 해야 돼요. 펑션 콜링. 여기까지 하면 너무, 이것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펑션 콜링을 잘 하려면 MCP를 쓰면 그냥 뭐 필요한 툴을 가져다 주잖아요. 근데 펑션 콜링은 직접 정의해야 됩니다. definition 하고 description 해서 LLM한테 내가 뭐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태스크를 이해시키고, 툴들 사이에 어떠한 orchestration이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요 지금 디스크립션에 들어가는 그 모든 게 다 프롬프트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신기한 건, 이게 작업이 어려운 건 이 프롬프트 잘못 쓰면은 기능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목격한 개발자는요, 이 펑션 콜링 당시에, 저는 펑션 콜링을 참 자주 쓰는 사람인데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거 똑같은 기능을 그냥 코드로 개발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기능을 구현하는 방식이 달랐던 얘기를 조금 해드리고, 결과적으로 이 펑션 콜링을 통해서
아까 전에 분석하는 툴을 불러와 가지고 자동화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이 지금 보시는 화면인데요. 데이터 처리를 해서 어떠한 파인딩을 만들어 주고 데이터 시각화까지 자동으로 해 주는 에이전트예요. 그래서 이 지금 보시는 화면은 막 데이터인데 오픈 AI에 가면 멀티 에이전트 이렇게 쓰세요 하는 레프레젠테티브한 예시입니다. 그래서 요런 것까지 가능하다. 네, 큐러시가 엄청 높다라고 합니다.